들어갔어요 다? 네. 자 그리고 그 파이 해봐요. 뭐 파이 라즈베리 파이 라즈베리 여기까지 들어가면 나 로그인 된 거거든요. RASPBERRY 패스워드 이거래. 이제 들어오거래 이제. 자 그러면 프로 하나 더 깔아볼래요? 뭘 하냐면 리얼 VNC로 찾아봐요. 한번. 리얼 VNC. 보면 리얼 VNC가 딱 나오거든요. 리얼 VNC 어떤 프로그램? 여기에서 들어가 보면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서버에 가는 뷰어 있죠. 서버 말고 뷰어 이거 말고 여기 프로덕트에 찾을 때 이렇게 찾아야겠다. 리얼 VNC 뷰어 뷰어 저거 다 깔아봐요 한번. 서버가 아니라 윈도우즈. 저는 이걸 깔아놨거든요. 이거를 보면 리얼 VNC 뷰어 한번 깔면서 봐요 한번. 리얼 VNC 뷰어를 실행을 하면 이렇게 떠요. 다 제거를 하고 자, 이런 상태 되거든요. 이 상태까지 다 만들어 봐요 한번. 깔고 있어 지금? 네. 뭐냐면 아까 SSH는 푸티는 텍스트 베이스로 제어하는 거잖아요. 리얼 VNC 요거는 좋습니다. 깔았어요? 이거는 이제 구의로 하는 거거든요. 주요. 이걸 이제 여기에다 위에다가 뭘 해서 써주냐면 ndl.local 이거래 ndl.local 이거 계정을 만들어야 되나? 계정 안 만들어도 계정 만들려고 뜨는. 엑스차 밑에 있어 밑에. 그래서 안 만들어도 돼요. 오겠다. SH 엔터를 치면 아이디 패스워드 넣는 게 있거든. 유저네임 네. 거기다가 파이. 여기 있잖아요. 그죠? 파일하고 라즈베리 파일 라즈베리 하고 리멤버 들어가지. 오케이 하면 지금 잘 들어가십니다. 오. 웨이스트 파스트. 이거 딱 켰죠. 와우. 유저 파이. 그럼 여기에서 보면 요거를 클릭해 보면 이제 프롬들 다 들어있는 거잖아요 지금. 네. 근데 우리는 지금 이게 여러 사람이 같이 실행시킬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근데 교수님이 조작하시는 화면이 저희한테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네네. 하나로 다 보이는 네, 건가요? 하나로 다. 아 그러면 이제 한 사람 들어가면 이제 다 똑같이 할 수는 있는데 네네. 하나만 실행되는 거다 그죠? 네네. 한 사람만 조작하는. 제가 이거 왔다 갔다 하면 보여요. 네 보입니다. 맞아.
마우스가 보입니다. 제가 움직이니까 마우스 두 개로 보입니다. 아 그러네. 그럼 제가 하는 걸 보면 되겠다, 그죠? 제가 뭔데? SP. 이거 때문에 된거 아니야? 로우 볼테이지. 내가 움직이면 같이 움직이네. 다 파이가 전체 동일하게 다. 네, 한 번에 한 명씩밖에 안 되는. 하나의 그 서버에 다 집중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장치가 무선으로 USB로 저장 붙어 있다고 가정을 하고, 그럼 제가 들어갔으니까 텍스트 베이스로 이렇게 처리할 수도 있고, 그다음 윈도우 베이스로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WinSCP를 실행해봐요 한번. WinSCP 프롬 깔려있나요? WinSCP? 네, 깔렸어요. 네, WinSCP로 해서 딱 실행해보면 여기도 이제 설 깔아도 돼요. ndl.local 빨리 이제 뭐 지워. ndl.local로 이렇게 하면 파이하고 라스베리, 이거는 꼭그 파일 창처럼 돼 있죠, 그죠?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에 실험을 하고 데이터가 쌓여 있으면 이걸 쉽게 복사하는 편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거는 이걸 실행해서 파이해서 저장하고 ndl 하고 이제 로그인 하게 되면 여기에서도 로그인을 하게 되거든요. 파이 라스베리. 자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됐으면 준비가 된 거거든요. 파일을 주고받을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리눅스 환경 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GUI 환경에서 할 수 있는 거. 그러면 이제 어떤 환경에 따라서 파일을 주고받거나 프롬 실행하거나 이게 필요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제가 이 GPIB를 연결을 했을 때 얘 장치를 인식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인식하려 그러면 우리가 보통 드라이버를 깔아 주거나 실행하는데 제가 이걸 넣어놨어요. 여기다 이걸 한번 열어보면요. 다시 이거 하면 시간이 걸리니까 여기 뭐 떴죠, 그죠? 떴는데 여기 제가 여기에서 제가 보면 LSS 안에 보면 init 여기 sh라는 쉘을 넣어놨거든요. 이게 뭐냐면 이게 자동 실행하는 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여기 보면 제가 내용을 보여줄게요 한번. 수도 난 cat를 할게요. cat gpib init 그럼 sh 이렇게 있는데 여기 보면 mode probe ni usb gpib ld configure gpib config 요 세 개하고 요 네 개 하는 게 얘 장치를 인식하는 과정이거든요. 하나하나 일일이 치기 힘드니까 이걸 보고 이제 실행해 보면요. mode probe ni usb gpib 해보면 에러 딱 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sudo probe ni usb gpib 하면 드라이버는 들어온 거거든요. 그 다음에 sudo ld configure 하면 또 들어온 거거든요. 한 단계씩. 그럼 sudo gpib configure 하면 에러가 뜨죠. fail to bring board online. 보드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꽂아야 되는 거죠, 이거를 USB. 그럼 꽂아서 얘를 이제 이건 준비. 그다음에 불이 다 켜졌잖아요. 이 계측기 저기 프로브 스테이션 붙어 있더라고 보니까 한 개가. 한번 보고 올래요 한번. 저 뒤에 NI GPIB USB HS가 붙어 있더라고 보니까. 그 뒤에 붙어 있죠. 네. 그러니까 이게 같은 거죠, 그죠? 근데 여기 돼 있는데, 그럼 여기 붙어 있는데, 그럼 이걸 실행해 보면 바로 위에 걸 해볼까요, 한번 다시? sudo gpib config 하게 되면 에러 안 뜨죠. 그죠? 에러가 뜨지 않잖아요, 지금. 그럼 이제 여기 보면 그 다음부터는 이게 불편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change mode 666 이거는 뭐냐면 change mode 666 디바이스의 GPIB 이거는 뭐냐면 이 not permitted 돼 있는데 이제 앞에 게 실행을 다시 해줘야 되거든요. 하나하나 해줘야 되는데
이제 그 다음에는 힘드니까 이제 여기에서 제가 할 때 우리 실험을 한다 그랬을 때 .sh를 해보고 sudo /gpib init.sh 여기 실행입니다. 그러니까 슈퍼 유저가 두 하는데 sudo 그 다음에 현재 디렉토리 하고 슬래시하고 gpib init.sh 그러니까 확장자가 sh인 게 아까 하나하나 명령을 치는 쉘 파일이거든요. 그럼 제가 저 하나 넣어놓으면 제가 그때마다 이게 한꺼번에 실행하는 거예요. 그 지금 하나를 실행하다 보니까 끼우고 나서 앞에 게 이니셜라이즈 안 돼서 이런 애가 떴죠, 그죠? 근데 지금 이제 여기서 하나 대보면 딱 치면 아무 일 안 뜨죠. 얘를 인식했다는 거거든요. 그럼 얘를 인식한 거를 장치에 꽂으면 그 다음에 프로그램이 될 텐데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이제 요게 이니셜라이즈 해주는 과정이고 그 다음 과정이 뭐냐면 혹시 그 화면 녹화하고 있어요. 요거는 그 다음 과정이 뭐냐면 여기에 그 프로그램을 넣어놨거든요. 파이썬을 넣어놨어요. 이렇게 넣어놨는데 1260 뭐 4140B 이렇게 넣어놨잖아요. 이건 하나하나 체크하는 거거든요. cat 해서 1260 임피던스 애널라이저인데 요거 얼마 길지 않은 이래 돼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요게 이제 프로그램이 파이 비자 되고 주소 다 해놨는데 요거는 이제 텍스트 베이스로도 만들 수 있겠죠, 프로그램을. 그죠? 이걸 하게 되면 텍스트 베이스 실행할 수 있거든요. 연결돼 있으면 얘를 실행하면 쭉 제가 그 210에서 보여줬던 그처럼 실행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보면 이제 그 구일을 넣어놨다 그랬잖아요. 여기다가 그럴 때 sudo python에 할 때 이게 제가 이거를 가상 환경에다 넣어놨거든요. 가상 환경에 넣어놨는데 점하고 bin activate 요걸 뭐냐면 버추얼 인바이러먼트인데 여기 이제 버추얼 인바이러먼트에다가 이렇게 하나의 환경을 만들어 놨어요. 뭐냐면 GPIB 쓸 수 있게 바깥에 해놨잖아요. 지금 그 GPIB 안에 여러 가지 그 라이브러리 있을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생각해보면 슈퍼 유저가 다 경로에 저장해 놓으면 슈퍼 유저가 쓰는 환경이 다를 수 있잖아요. 아이디마다. 그래서 저는 상관없는데 이제 각기 다른 아이디로 한다 그랬을 때 그래도 개발 환경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 가상 환경을 보면 되거든요. 제가 가상 환경을 만들어 놓고 여기다 이제 프로그램을 넣어놨고 실행된 상태에서 보면 똑같아요. LS에 파이 하면 앞에 이렇게 붙어 있죠. 가상 환경이라는 표시거든요. 여기에 설치된 프로그램은 독립된 환경이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가상 환경을 만들어 놓고 하는 게 원 시스템 건드리지 않고 내만의 시스템으로 그 안에 뭐 파이썬 라이브러리 깔고 뭐 하는 거를 다 하는 게 안전하거든요. 이렇게 한 다음에 제가 이제 파이썬 실행해 보면 파이썬에 여기에 measure를 실행하면 py 실행하면 이게 이제 구이 환경에서 실행 한번 봅시다. 한번 시간은 좀 걸리는데 저 떴잖아요. 떴죠. 자, 그럼 여기 이걸 가지고 제가 지난번에 보여줬던 것처럼 여기 4140 연결된 상태에서 이거 바꾸고 그다음 요거는 이제 시작 전압, 종료 전압, 스텝 전압하고 2초 기다렸다가 실험 시작해라. 그 다음에 각 포인트마다 0.5초 간격으로 해라. 이거든요.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 게이트 전압 B인데 0볼트부터 1볼트까지 1볼트 간격 뭐 해서 해라 하면 요걸 가지고 그냥 하게 되면 RV를 재는 거고 제가 이걸 체크를 하면 요거에 따라 게이트를 수입하게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하나 재고 얘에 따라 바꾸고 또 하나 재고 바꾸고 이렇게 해놓은 거래요. 그래서 요거를 평소에 이렇게 한 상태에서 매저하게 되면 IB를 재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1260 하게 되면
또 임피던스 재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지금 그 기왕 됐으니까 이 장비를 저기 한번 꽂아 놓고 오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럼 제가 이거를 닫아 놓고 끄고 일단 끄고 그 다음에 끝날 디액티베이트 하고 수도 끝날 때 셧다운이거든요. 셧다운 마이너스 H now 이렇게 하면 셧다운 해서 now 해라. 자, 이래서 이러면 꺼져요. 그러면 이제 다 꺼질 겁니다. 이제 꺼지고 나면 먼저 꺼지고 나서 이게 먼저 꺼지고 나서요. 저기 그 1260하고 파워 켜고 두 개 켜고 그 다음에 이걸 뒤에 꽂으면 되겠죠. 꽂고 그 다음에 파워를 비우면 되겠죠. 자, 그러면 제가 이거를 빼고 얘를 꽂고 올려요. 그냥 이건 제가 안 가도 되겠죠. 얘 뒤에 꽂고 그 다음에 파워를 얘를 꽂고 나서 파워 꽂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개의 장비를 또 켜야겠죠. 그 다음 리얼 VNC 하게 되면 여기 NDL 그대로 그 다음부터는 여기 그냥 클릭하면 되거든요. 하면 여기 바로 들어가겠죠, 그죠? 다 들어가 봐요. 한번 이렇게 다 들어갔고 T도 다시 들어가요. 푸티하고 윈 SCP까지 다 다시 들어가요. 예. 윈 SCP까지 하면 처음부터 다시 들어가요. 예. 윈 SCP 그러면 NDL 로컬에 라스베리 자, 다 들어왔어요, 그죠? 그 파일을 트랜스퍼하는 거하고 리눅스 이렇게 하는 거하고 구이 다 들어왔잖아요, 그죠? 그 이제는 아까처럼 여기에서 제가 실행하는 게 아니라 누가 대표를 해볼래요, 한번 화면을. 저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제가 화면을 누가 실행하면 같이 보인다는 거잖아요, 지금. 네. 누가 한번 실행을 해봅시다. 지금 움직이잖아요. 제가 움직이고 해볼래요, 한번? 요거 저걸 가봐요, 이거. 터미널. 좀 기다려야 돼. 터미널 지금 됐죠, 그죠? 네. 여기에서 처음에 해야 되는 게 GPIB 이니셜라이즈 되잖아요. 네. 그 수도 잠시만요. 네. 한명이 나갈 때 네, 점하고 점 흔들 좀 적고 있어요. 아니 아까 띄우고 점 슬래시 하고 VENV 본드. 하고 슬래시 아니 점 VENV 이거 하기 전에 이니셜라이즈부터 해야 되는 거죠. 수도하고 GPIB 점 한 칸 띄우고 점 슬래시하고 GPIB INIT GPIB INIT IT.sh 실행해봐요. 아무 에러 안 떴잖아요. 네. 다 준비됐다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가상 환경을 들어가야 되거든요. 점 한 칸 띄우고 점 아니 그냥 점 하고 난 다음에 한 칸 띄우고 점 하고 슬래시 VENV 하고 슬래시 bin 슬래시 activate 이게 가상 환경을 실행하는 거거든요. 엔터 쳐봐요. 가상 환경 들어왔죠, 이쪽으로. 네. 여기에서 파이썬 한 칸 띄우고 measure .h py 한번 좀 기다려 봅시다. 그러고 실행을 여러 사람이 이제 여기까지 띄워놓은 상태에서 그 문자 설치를 실행해봐도 되겠네, 그다음에 네. 다 보이는 다 보이니까 차소리 나갔다 그래가지고. 떴잖아요, 그죠? 네. 현재 상태에서 이거는 그냥 IV 재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0V에서 1V 사이 0.1V 간격으로 2초 기다렸다 하는 거잖아요. 한번 실행해 봅시다. 한번 매저 해봐요. 누가 눌러? 한번 눌러봐요.
이거 저항 하나 달아놓은. 여기 뒤에 나오지? 나오죠. 네. 이게 실행이 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건 뭐냐면 값을 전압을 걸어주고 전압 여기 전압이고 여기 전류거든요. 자 여기 앞에 가봐요. 다 측정됐죠, 그죠? 네. 수정 쓰는 거죠. 자 그러면 푸티 하나 아까 푸티 가봐요. 푸티. 여기서 다른 거 실행하면 되겠다. 1260 가볼래요 한번. 160에 AC 앰플리튜드가 0.1V고 DC 옵셋이 0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DC 몇 볼트 걸어주고 AC를 얼마 걸어줄 때 임피던스를 AC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DC를 바꿔가면서 특정한 DC에서 AC 요걸 가지고 임피던스를 재는 건데 요거는 뭐 제가 DC 옵셋을 0으로 하고 올레드 할 때는 이거 1V 올리고 하잖아요. 그죠? AC 앰플리튜드 원래 작으면 작을수록 좋거든요. 근데 이제 일단은 0.1V로 하고 주파수를 10Hz에서 지금 100만 Hz 돼 있죠. 근데 요걸 전 포인트 20개 돼 있는데 한 50개 늘려봐요. 이거는 이제 주파수 할 때 로그 스케일 하는 게 맞거든요. 그 다음에 해서 매저 해봐요. 한번. 소리 들리죠? 뭔가 측정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측정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 측정하고 동안에 이제 여기 요 창에서 데이터가 오고 있구나 라는 걸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다 측정이 되고 나면 플랫이 되는 거거든요. 데이터 하고 이제 파일 가져오는 거. 그거 해야죠. 이게 오래 걸릴 것 같긴 한데. 그러면 가상 환경에서 만든 거는 그 로그아웃을 하면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지죠. 켰다 껐다 할 때마다 없어지죠. 그러면 가상 환경 연결할 때마다 할당이 되고 끌 때 다시 그게 리프레시가 되고. 그게 이제 가상 환경 안 만들어주면 뭐 이게 파이썬에서 라이브러리를 설치한다 안 한다 했을 때 그 라이브러리가 버전에 굉장히 민감해요. 버전 민감하니까 이게 이제 다 수포 있는 상태에서 누가 이 설치하고 저 설치하면 이 버전이 완전 짬뽕이 돼버리는 거예요. 실행이 되는 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슈퍼 유저가 가진 환경을 저장한 환경을 내가 조그맣게 만들어 놓는 걸 가네. 그럼 거기에 파이썬을 설치하고 라이브를 깔면 그 안에서만 작동하기 때문에 전체 영향을 안 주기 때문에 이 가상 환경을 만들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가상 환경을 왜 만들어 주는지를 잘 모르는 경우인데 그건 이제 다 개인 1인용 PC인 경우에 익숙하기 때문에 그렇고 얘를 이제 가상 환경 만들어서 여러 사람이 같이 쓴다 그러면 이제 그래졌죠, 그죠? 로 프리퀀시고 이렇게 됐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푸티 한번 해볼래요? 한번 여기서 해도 되지만 구위가 늦기 때문에 윈 SCP로 가볼래요? 한번 다른 사람 해도 된다. 윈 SCP. 근데 이제 여기서는 그 다른 이제 윈도우로 그렇구나. 제가 할게요. 저희가 안 보입니다. 네, 그럼 여기 제가 하는 거 봐야겠네. 네네. 그럼 제가 보면 여기 원래 푸티 들어왔죠. 네. 그 제가 어디 만들어 놨냐면 여기 보면 경로에 데이터가 있는데 이 데이터 있죠. 네. CD 데이터 가보면 ls 해보면 파일이 잔뜩 있죠 지금. 날짜 해놓은 거 보면 제가 해놓은 거는 뭐냐면 G는 임피던스 측정하는 거고 VI는 RV 재는 거고 그다음 날짜 있죠. 2024년 11월 22일 11시 44분 27초. 요거는 2024년 11월 26일 13시 1분 11초. 자리 됐는데 그럼 여기를 가보면 cat 해볼게요. 한번 cat해서 요거를 카피하는 건 아까 윈 SCP에서 카피하면 되겠죠. 네. 자, 여기 보면 VI에 2024 이걸 하나 카피해서 24 이런 거 하나 카피해서 붙이면 여기 되고 데이터 쫙 저장되어 있죠. CSV로 저장이 되어 있죠. 그럼 이거를 저기 윈 SCP에서 여기 데이터 거를 그대로 있으니까 여기를 카피하면 되겠죠. 내가 원하는 로컬 PC에다가 카피하면 되겠죠, 그죠? 카피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제가 어떤 걸 넣어놨냐면 여기 이제 ls 보면 여기에 그 G 임피던스가 한번 cat G에 2024 이렇게 하면 이거 임피던스니까 이건 다 들어있죠. 보면 리얼 파트, 이미지너리 파트, 앰플리튜드, 페이스 이렇게 다 저장되어 해놨죠, 그죠?
요 네 가지 있으니까 아까 콜콜 플러스 있는 걸 확인하고 요로 원 데이터로 다른 처리를 하면 되겠죠, 그죠? 근데 저희가 추가적으로 넣어놓은 게 뭐냐면 여기에 로그 파일을 넣어놨어요. 로그를 보면 오늘 날짜 매 하루하루 작업한 날 로그가 들어가 있거든요. 네. 1월 26일이잖아요. 11월 26일. 그럼 cat 해보면 2024-1126.log로 저장되어 있거든요. 자동으로 생성되게 되어 있어요. 그죠? 여기 보면 제가 했던 게 두 개 있죠, 지금. 아, 요 매치에 이 파일을 저장했다. 매치에 이 파일 저장했다. 돼 있잖아요. 그죠? 네. 돼 있는데 제가 만약에 실행을 그다음부터 메모를 하고 싶거든요. 예를 들어서 해놓고 이렇게 측정하고 여기에다가 밑에다가 IV 테스트 뭐 이렇게 해놨어요. C로 넣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저장해 볼게요. 한번 매저 이렇게 하면 똑같이 저장하고 있죠 지금. 실행하고 있죠 지금. 그럼 자동으로 뭔가 저장이 되겠죠. 자, 저장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다시 이제 이때는 로그로 들어가 보면 자, 여기서 로그를 이제 cat 로그 해보면 자 보면 알고 이 IV 테스트라는 메모가 들어가 있죠. 그러면 이제 저희 여기다가 1260 된 이거를 여기다가 뭐 테스트 임피던스 이렇게 하고 이제 저장을 다 하면 매저 하게 되면 시간이 걸리지만 소리가 나네. 소리는 났죠, 그죠? 네. 아, 로고도 이거 저장되네. 이것도 여기서 보시면 근데 윈 SCP에서는 이전 데이터가 남았네요. 어떻게 이렇게 아까 가상화면이랑 없어진다고 했는데. 아니, 데이터가 없어지는 건 아니고 그냥 그 파이썬 해석이 다 윈 SCP는 뭐 이미의 파일 다 복사할 수 있는 거고 그 실험한 거를 여기 무한대로 쌓아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잘라서 이렇게 해도 되고 제가 이거를 인필 재는데 요거 테스트 메모 한 넣어놨잖아요, 그죠? 메모 넣고 실행을 50개가 데이터가 많다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 저기 라즈베리 파이 연결해 놨으니까 그냥 저리 놔둘게요, 그냥. 네. 놔두면 저거를 이제 NDL로 했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근데 여러 개 라즈베리 파이가 있다. 저기도 있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지금 이걸 이래놨는데 자, 여기 가봅시다. 원격에서 저희 사무실에 측정하고 싶잖아요, 예를 들어서. 네. 그러면 사무실 측정하려고 그러면 저기 그 061을 통해서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죠? 네. 거기 들어와야 되니까 그럼 062에서 들어와 고정 IP가 있잖아요. 네. 고정 IP로 들어왔을 때 저 장치로 들어가게끔 하면 되겠죠. 뭔지 알겠죠, 그죠? 그럼 들어가면 저기에서 저걸로 해서 들어와서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그 와이파이를 음, 다른 공간에서 이 와이파이를 접속하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 지금 일단 요까지 보면 요래 돼 있으면 요게 이제 cat 해서 이렇게 보면 지금 테스트 임피던스 적어놨죠. 그 다음부터 파일 왔다 갔다 하면 되겠죠. 네. 여기서 이제 마지막 기능이 여기에서 이제 노트 있잖아요, 노트 여기에는 그냥 뭐 그냥 메모인 거래. 피니시 예를 들어서 그냥 해도 되고 세이브 메모 하면 요 로그 파일에 아, 끝났다고 제가 여기다가 보면 언제 파일 이름 넣고 피니시 해놨죠. 아, 네. 그거 가지고 실험과 메모가 이 로그 파일만 보면 파일 이름하고 진행 순서를 쫙 나올 수 있죠. 그러면 윈 SCP 복사할 때 걔만 골라서 복사하면 되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실험 끝날 때면 자동으로 저장되니까 그
뭐 따로 저장이 안 되나 필요한 것만 나중에 넣으면 되겠죠, 그죠? 예. 자, 그럼 여기에서 방법을 보니까 알겠죠, 그죠? 자, 다음에 제가 요거를 리얼 VNC가 리얼 VNC가 이게 있는데 이게 062로 들어가는 거래요. 062. 제가 리얼 VNC가 원격으로 공유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062가 이제 뭐냐면 원격 들어가야 되니까 리얼 VNC가 포트를 뭐를 쓰는지 제가 확인해야 되거든요. 포트 넘버 그랬으면 아까 5900번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리얼 VNC가 5900번 포트를 통해서 가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에도 5900번을 들어왔을 때 저 5900번이 저 라즈베리 여기 5.5 똑같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IP 타임에서 뭘 해주냐면 여기에 특수 기능 잠깐만요. 여기에 라우터 관리 포트 포워드 설정 이게 있죠, 그죠? 있는데 여기 내부 IP 외부 포트 돼 있잖아요. 규칙 이름을 리얼 VNC다 이렇게 하고 지금 내부 IP 주소가 아까 장치가 이 IP가 몇 번인지 잠깐 볼까요 한번? 13번. 몇 번이었죠? 13번. 13번이죠? 그럼 13번. 예, 13번으로 들어가요. 13번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프로토콜 외부 포트 있죠, 그죠? 예. 아까 5900번이죠? 예. 5900번. 5900번. 해서 5900번 하고, 내부 포트도 5900번. 5900번. 이렇게 하면, 이 학교 교내에서 아까 고정 IP 주소 있죠. 절로 들어가면 아마 이제 창의관에서 한번 들어가 봐요. 한번. 창의관에 저기 신공학관. 신공학관에서 이제 요 리얼 VNC 돼 있는데 이걸 가지고 적용하면 외부에서 5900번으로 들어오면 같이 5900번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다음 푸티도 필요하잖아요. 그죠? 예. 푸티도 필요하니까 여기에 규칙. 세규칙하고 여기에 푸티 하게 되면 여기에 13번이었죠 아까? 13번 웹 포트가 푸티가 몇 번이냐면 푸티 하게 되면 포트 21번인가 그럴 텐데 SSH 포트가 22번 돼 있죠, 그죠? 그 다음에 SFTP 22번, 자 22번부터 22번에서 22번 23번 23번 할게요. 23번을 22번 23번으로 이렇게 매핑을 했거든요. 포트에서 적용 이렇게 하면 여기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바깥에서 아까 그 고정 IP로 들어오면 고정 IP 번호가 어떻게 되죠? 여기서 163.152.55.41 써놔요 이거. 이렇게 해서 학교 교내에서는 적어도 얘가 접속했을 때 들어올 수가 있을 거거든요. 자, FTP가 아까 몇 번인지 한번 봅시다. FTP가 5였어? 163.152.55.4 5? 5.4. 163.152.5.4. 저기 테스트 한다 그러면 코리아 그걸로 네. 접속해서 해봐도 되죠. 네, 지금 여기서 접속이 되죠. 학교 계정을 로그인하고 네. 컴퓨터 그거를 와이파이를 그걸로 바꾸고 네네네. 그 다음에 아까 그걸 163 저걸로 들어가봐요. 어떻게 들어가요? 5.4요?
여러 가지는 5점 안 들어가져요. 뭐 때 나오는데요? 그냥 커넥팅만 계속 뜨고 안 떠요. 리얼 브랜치 지금 하고 있는데 이거 좀 높거든요. 이거 SSH 푸티로 한번 해볼까? 푸티로 한번 해볼래요 한번? 원격 접속을 해보자 한번. 여기서 어떻게 접속을 해야 되지? 푸티로 그 IP를 쓰면 돼요. 163.15 있죠. 푸티도 안 들어가는 안 들어가져요? 네. 아 이거 공유기 접속을 자 어쨌든 그러면 저 시간이 그다음 많지 않아서 핵심은 뭐냐면 요 062를 잘 설정하면 062에 들어왔던 거에 대해서 얘는 역할은 뭐냐면 외부에 접근하면 일로 바로 보내는 거래 그냥. 얘 설정을 잘하면 이 강의 여기서 했는 거와 똑같이 교내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접속할 수 있는데 그 리얼 VNC하고 푸티하고 SSH의 설정을 얘를 설정 잘하면 된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럼 예를 들어서 이게 학교 바깥에 알고 싶잖아요. 그죠? 그 학교 다 막아놨어 이게. 다 막아놨는데 예를 들어서 학교 바깥에 열려있는 게 뭐냐면 80번 포트 열려있어요. 웹서버. 웹서버는 다 할 수 있도록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얘를 외부 포트는 80번으로 해놓고 내부를 아까 5900으로 딱 해놓으면 80번 포트 연결하면 59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외부에서도 원하는 거를 들을 수 있게 된다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거 제가 요거를 호스트 네임을 바꿔야겠죠, 그죠? 요거를 할 때 호스트 바꿀게요. 자 여기 보면 호스트 네임 제가 바꿀게요. 그 호스트 네임을 이름을 지어봐요 한번. 제가 이름을 그 다음에 껐다 키면 이름 바뀌거든요. 호스트 네임은 뭐로 할래요? 지금 NDL로 되어 있거든요. 좋은 것 같아요? 그럼 하나가 일단 NDL로 하고 그냥 다음에 하게 되면 하고 나서 이름 바꿔야겠죠. 자 그러면 이제 리부팅 이름 뭐 리부팅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리부팅을 이제 할게요. 리부팅 하고 저는 이제 노트북 끄고 이렇게 해서 하나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다음 measure.py 그다음 gpib.py 해야 되는데 얘는 코드가 조금 다 똑같은데 gpib를 이니셜라이즈 하고 그다음에 그 실행하는 환경이 조금 다른데 gpib 명령어만 똑같고 그다음에 얘를 구동하는 것만 명령어 다르다 뿐이지 다 똑같겠죠, 그죠? 그죠? 그래서 제가 이걸 보고 얘가 지금 아까 부팅이 잘 안 됐는데 이게 조금 더 어렵긴 해요. 이게 까다로워서. 네. 근데 그걸로 하면 지금 잘 되잖아요, 그죠? 네, 그렇게 일단 이렇게 하고 소스 코드를 한번 그 안에 들어있는 소스 코드 있죠, 파이썬. 그걸 한번 분석을 해봐요. 아, 네, 알겠습니다.